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치매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 요새 좀 까먹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 하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러면 뭐가 치매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치매의 의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고 원래 괜찮았는데 후천적으로 기억, 그리고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래서 뛰는 것도 옛날에 젊을 때 막 20살 때처럼 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뛰는 거는 옛날만치 못 뛰어도 그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억력은 옛날만치 못하면 이 와일로 이 치매 아이가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억력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뭐 슬쩍 쳐다만 봐도 다 기억하고 전화번호도 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쓴다고 이제 전화번호도 기억할 일도 잘 없고 사람 이름도 많이 안 불러본 이름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순 노화 때문에도 다들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억력 저하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노화의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짓는 요소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입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오렌지를 분명히 사러 갔는데 오렌지도 사고 사과도 사고 수박도 사야 되는데 3개 사러 갔는데 2개만 딱 사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에 올 때 딱 하고 아이고 내 그거 사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가 아닙니다. 원래 내가 잘 다니던 길인데 한 번씩 뭐 길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아온다.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직업적으로 맨날 해오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치매하고 정상적인 노화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원래대로 유지가 가능한 정도고 치매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인지기능 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요거 보시면요. 이게 년도 잘 안 보시겠지만 지금 20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령화에 따라서 지금 치매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4,680만 명, 2050년에는 1억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4년에는 국내에 지금 80만 명 정도 있고 2050년에는 271만 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거의 인구의 한 65세 이상에서 한 6에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인구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고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치매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는 많고 뭐 이러는데 간략하게 나눠보면 인지기능 저하가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뭔가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주의력과 집중력이 유지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고 추상적으로 뭔가 사고를 해보라고 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옛날 거는 잘 기억하는데 최근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노화에서도 비슷해요. 우리 보통 이제 노화가 따르면서 노화에 따라서도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최근 것들부터 입력이 잘 안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일이 기억이 잘 안 되고 반복적으로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약속도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치매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뭐 집안에 중요한 행사라든가 제사가 있다거나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물건 둔 곳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요새 이랬는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그 정도의 차이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저하도 생기는데 단어를 떠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때 원래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하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야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랑 대화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문장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읽기하고 쓰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복잡한 일상생활이라든가 치매 환자들이 특히 씻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 관리가 잘 안 되고요.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그렇고요. 정상 노인하고 치매 환자의 기억력 차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정상 노인의 기억력 저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거고 경험했던 것 전체보다는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우리가 뭘 먹고 어딜 갔고 뭘 구경했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그때 점심 뭐 먹었더라 하는 거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야 우리 그저께 경주 갔다 애가 이거 자체를 통으로 잊어버리는 거는 조금 심한 편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많아져도 증상이 확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를 스스로 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힌트를 주면 떠올릴 수 있느냐? 야, 우리 그때 뭐 했다, 아이가. 이러면, 아이고, 맞다, 그래, 내 그랬지. 아이고, 그거 까먹었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뭐라 하면 언제 내가 그랬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치매 노인의 기억력 저하는 뇌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기억장애가 점점 심해지면서 판단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손자가 일기를 썼는데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근데 오늘 또 사오셨다. 그러니까 어제 책을 사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은 증상이 초반에 이제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원래 안 이랬는데 요새 좀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깜빡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 니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니 언제 이야기했노?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매하고 혼동되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에 따라서 건망증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보통은 사별했을 때 그럴 때에 충격을 탁 받고 나면 이제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엄마가 이상하다. 밥도 통 못 먹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는데 그런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도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욕 상실, 무기력감이 주로 생기면서 요거는 우울증 치료를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야겠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통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생깁니다. 폐렴 같은 걸로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에 가야 된다 하고 막 주사 다 뽑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몸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 누구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력 저하 혼란,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죠.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폐렴이 낫고 컨디션이 조절이 되고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익숙한 사람하고 같이 두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매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의 단계별 증상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보통 한 1에서 3년 정도는 최근 기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회적 직업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평소처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서는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위생,
사회적인 판단력 같은 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진행하면서 운전이라든가 물건을 산다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것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기, 발병하고 2에서 10년 정도인데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씻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치매 환자들은 잘 안 씻으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옷도 잘 안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던 옷 맨날 입는 경우도 많고요. 계절이 바뀌면 겨울에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여름에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로 가면 모든 지적 능력이 심하게 손상이 되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고 혼자 식사도 잘 못하고요. 우리가 뭐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게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게 아닌데도 걷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하고 일상생활 대부분을 주변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하는 걸 아직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직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진행하는 거를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초기에 올 것 같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최대한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